안녕하세요. 사실가의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신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전에 1년? 딱 1년 했었죠, 그때. 1년 동안 이 사실과의견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했었어요. 하루에 있었던 뭐 기사나 신문 같은 걸 요약해서 뭐 추가적으로 제 사견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중에 가서 좀 건강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안 했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꼬박꼬박 아침마다 뭐 Y고수나 블라인드에다가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에다가 사실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보통 어떻게 올렸었는지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사이클이 어떻게 돌았는지 여기 보시면 그때는 5시에 일어났었어요, 원래. 5시에 일어나서 지금은 제가 한국경제신문 보고 있어요. 한국경제신문 한 3, 40분 정도 보고 요거 요약하고 그다음에 6시 40분 정도 돼서 이 한국경제 글로벌 마켓이라고 한경 글로벌 마켓이라고 요 조재길 특파원이랑 김현석 특파원 요게 두 분이 하는 그 전날 미장 증시 관련된 그 기사 요약을 1.5배속으로 보면서도 계속 탭 치면서 봐요. 그러니까 넘기면 스킵하면서 봅니다. 그냥 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필요한 정보만 딱딱 보려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비두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히 탭 치면서 보는 게 훨씬 정보 습득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탭 치면서 봐서 경제신문이랑 요 두 개 영상이랑 요약해서 한 30분 정도 그 글을 쓰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Y고수 블라인드 그냥 뭐 다른 또 주식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개에다가 매일 게재해 놓고 출근했었어요. 그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이제 뭐 다른 경제 유튜브 보고 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루틴으로 끼워 넣으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루틴이에요. 그냥 하루 일과 중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힘들지 않냐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냥 눈 뜨면 그냥 이거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일상 속에다가 그냥 끼워 넣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요약을 안 한다고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들겠죠. 그리고 요 두 분 중에서 시간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출근하는 길에 요즘은 조재길 특파원님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동일한 걸로 하긴 합니다. 동일한 자료로 하긴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은 조재길 특파원님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엔 요거 하나 보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신문 하나 정도 한 3, 4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는 정도로 해서 하루에 끼워 넣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스터디도 할 건데 스터디는 이게 너무 제한된 인원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릴 수가 없어서 구독자가 1600명인데 이 중에 제가 해봐야 20명씩 방 3개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60명인데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원 주셨던 분들 우선 해드리고 하면은 뭐 몇 자리가 남질 않아서 이거 고르는 거는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근데 그건 나중에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그 카톡방 계신 분들 좀 추려서 일단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 추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능력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뭐 뉴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신문이 됐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하는 능력이겠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다가 검색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정보를 이게 손이 닿을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취사 선택하는 거는 확실히 또 다른 능력이죠. 마냥 인터넷에서 검색이 다 된다고 내가 그거를 똑바로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보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첫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고요. 뭐 돈 주고 뭐 찌라시를 살 수도 있고 신문을 그렇게 해서 내가 볼 수도 있고 어떤 그냥 뭐 사설 유튜버를 봐서 유튜버가 하루에 있었던 뭔가 그런 시사 뉴스들을 요약해 주는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최대한 정보라는 거는 단계를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 손 많이 안 탄 상태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왜냐하면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설명문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막 개인 유튜버나 예, 뭐 찌라시 같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간 논설문처럼 돼요.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통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애초에 그냥 그 자체를 좀 배제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 이렇게 정보 자체 이 단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시간이 많이 들고 예, 옆에서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예, 필요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블로그 운영할 때 뭐 보고서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정보를 재생산하는 능력인 거죠. 그동안에 수집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이라던가 뭐 물가 전망이라던가 주식 전망이라던가 예.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사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가 가면 이제 뭐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이 될 텐데 요거는 일단 차치하고 첫 번째로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하고 그걸 이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건 이 돈으로 바꾸는 능력인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좀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원래 제가 투자는 좀 잘 안 하고 그냥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음, 일단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게 재테크로 이용하기 위함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삼국면이 왔을 때. 그다음에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지면으로 보는 거랑 뭘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지면이라고 대답해요. 왜 지면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뉴스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냥 한국경제신문 한만 딱 받아서 본다고 쳤을 때 어, 물론 이게 A부터 G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H, I 뭐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 신문 하나를 다 보면 그 전날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각 섹터에서. 근데 지금 여기 인터넷 신문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각 탭마다 몇백 개씩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A부터 G까지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국경제신문만 딱 보면은 A부터 그러니까 전날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다 다는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빨이 빠져 있겠지만 A부터 G까지는 다 보게 될 텐데 요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훑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지면신문 자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인데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건 누가 봐도 신문 보는 이 루틴을 끼워 넣는다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재밌어요. 저는 진짜 뭐 역사책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건 하기 싫은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또 인터넷 키고 뭐 핸드폰으로 열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인스타도 있을 수 있고 뭐 카톡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거기서 뭐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갖다 놓고선 이 신문을 본다? 저도 아이패드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지면신문만 봅니다.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놀러 가면 저도 당연히 모바일로 보고요. 그 아이패드 가지고 보는데 예, 최대한 제가 보기 편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냥 지면신문 들고 와가지고 모나미 하나, 모나미 펜 하나 들고 예, 그냥 찍찍 거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이거 하면은 백방 딴짓합니다. 열에 아홉은 딴짓 하잖아요. 카톡 읽다가 카톡 오면 카톡 봐야지. 알림 뜨면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이건 심리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침대에서 절대 딴짓을 하지 않아요. 잠만 잡니다. 그러면 진짜 침대에 딱 누우면은 저 되게 빨리 잠들거든요. 침대는 자는 곳, 뭐 휴대폰은 주로 오락용이거나 뭐 유튜브를 듣거나 뭐 요런 용.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놔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신문 앞에 앉으면 그냥 신문만 보세요.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아침에 이걸 보기 때문에 휴대폰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문 볼 때는 신문만 딱 그냥 30분 보고 끝. 30분도 안 봐요. 요즘은 그냥 한 20분이면은 제가 필요한 정보 다 보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인터넷 신문보다는 확실히 지면 신문으로 보는 게 내가 앞으로 신문 보는 이 행위를 지속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이거 A부터 G까지 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루 이렇게 쭉 다 훑는다는 느낌으로 지면 신문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고요. 어, 결국엔 이것도 기자들이 신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은 이 뭐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다 담아서 뭔가 양이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도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월요일은 지면이 이게 얇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뭐 회사 다니고 할 때는 열심히 잘 보다가 토요일에 가가지고 안 보면 안 돼요. 토요일에 중요한 그 얘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 이 경제신문이다 보니까 뭔가 경제 활동은 누가 뭐래도 워킹데이에만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고 보통 신문은 하루 다음 날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에 발간되는 신문은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하루씩 밀리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정작 신문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또 토요일에 늦잠 잔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말 다 상관없이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는데 여러분한테 이 주말 잠까지 뭐 그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토요일 신문도 꼭 봐야 된다. 굳이 안 보고 싶으면 월요병 걸려 있는 월요일에 빼먹으세요, 그냥. 그냥 쌓이는 거. 못 봐서 쌓이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쌓여도 돼요. 저는 신문이 약간 역사 소설 같거든요. 그냥 조선왕조실록 500년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인데 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발생될지 뭐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파월이 어제 무슨 말을 했을지 어제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어땠을지 요런 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예. 우리가 이 원피스 책 볼 때 뭐 78권 본 다음에 79권 빼먹고 80권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순차적으로 다 보잖아요. 똑같아요. 신문도 내가 안 봐가지고 쌓이면은 그냥 다음날 두 개 보세요. 아니면은 주말에 가가지고 몰아서 다 보세요. 그냥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막 하루하루에 막 급급한 정보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보는 신문도 사실상 어제의 일들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안 본 거 있으면 쌓아놨다가 하루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빼먹는 거에 대해서. 대신에 꼭 봐야 돼요. 한 개라도 안 보는 게 없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레퍼런스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몇 조씩 영업이익을 낸다. 몇 조씩 뭐 매출을 낸다. 뭐 50조에서 한 분기에 50조에서 60조 사이의 분기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은 옛날에는 8조 정도였어요. 한 분기에 8조 하면 진짜 잘한 거. 6조에서 8조. 근데 이게 20년도 와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그 매출이 상승한 부분이라 영업이익이 상승한 부분. 그러니까 명목 실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레가 급격하게 꺾이면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했던 부분들. 예, 이건 약간 다른 소리긴 했는데 아무튼 보통 그냥 8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인플레 시기에 넘어와가지고는 뭐 9조, 10조 뭐 이러고 있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머릿속에 얼추 얼마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회사가 얼마의 뭐 영업이익을 냈는지 그 비교가 가능해요. 가령 뭐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00조. 이 600조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떤 재정 정책이 나왔을 때 뭐 국방비에 뭐 몇 조가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러면은 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조에 600조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그 중에 몇 조가 지금 뭐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뭐 어디에다가 몇 조 쓴다고 했을 때 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였지. 요걸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내가 보고 있는 현재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 숫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숫자들이에요. 기사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보기 싫지.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로 몇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뭐 한 해 국가 예산이 뭐 600조고 금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뭐 3.5고 2년물이 4점 초반인데 뭐 25bp를 올린다, 50bp를 올린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뭐 평년에는 뭐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되게 많이 올렸네? 라던가, 거기 경제신문에 나오는 숫자들이 내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고요. 저는 제가 지금 신문을 보는 방법 중에, 이거 2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문을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빠르게 보는데, 당연히 발췌독을 합니다. 전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숫자만 봐요. 이런 레퍼런스들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뭐 몇 조가 뭐 편성이 됐네. 뭐 재정 정책이 얼마 나오네. 채권 시장에다가 뭐 증안폰 같은 거 증시 안정 펀드 몇 조, 뭐 채권 안정 펀드 몇 조, 뭐 이런 게 조성이 되네. 근데 하루에 돌아가는 뭐 채권 이 거래량을 모르거나 뭐 채권 규모를 잘 모르면은 거기에 몇 조 지원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지원 금액인가 뭐 이런 겐또가 안 섭니다, 이게. 외환보유액도 4천억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4천억 달러예요. 맨날 4천억 달러에서 그냥 뿔마 500 정도로 움직이는 건데 요런 얼추 내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야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을 봤을 때 떠다니지 않아요. 의미 있게 나한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숫자 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거는 조금 그냥 많이 보면서 아니면 수첩에다가 적어두세요. 그냥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뭐 환율 환율 1,100원에서 1,200원이 평년이고 지금은 1,250원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1,450원에서 많이 내려온 건데 요런 환율이 보통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더라. 요런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보다 보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레퍼런스들을 하나씩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에 속지 마라.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직장인이면 누구나 해본,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이거 대학원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동일한 미시간 소비 심리,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1년짜리예요. 1년 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 차트만 보면은 쭉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5년으로 이렇게 쭉 긁어서 보면은, 평년, 이제 뭐 코로나 오고 나서 뭐 경기가 금리 올리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평년에는 90이 평균이었어요, 평균. 그러니까 80 이상에서는 충분히 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 요 변등폭 자체가 굉장히 낮기도 낮고, 예, 평년의 90 대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요런 걸 잘 모르면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자기가 딱 이렇게 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뭐 X축도 변환 주고 Y축도 변화해 가면서 이렇게 이 차트 분석을 하면은 이 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차트만 띡 봤을 때는 1년 동안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했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통은 이렇게 차트를 쓰면은 또 있나? 예.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은 요 아래 이렇게 주석이 달려요. 뭐야 이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 뭐 경제성장률 이런 거는 요 자료 한국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내가 이걸 움직여서 확인을 해야 돼요. 차트 만지는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는 우리 뭐 발표할 때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대학원 때도 어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뭐 X축이나 Y축 만져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차트를 통해서 이거 반등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그럼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죠. 이 Y축 축소시키고. 이거 보면은 Y축이 지금 요번에 20밖에 안 돼요. 45부터 시작해서 65까지 2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5년으로 늘린 거 보면은 40부터 100까지 60짜리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 변화폭 지금 막 0점 몇씩 변하고 있는 요 폭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지만 요 왼쪽 차트를 보면은 뭔가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그렇게 믿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반등 나왔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데이터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평년 대비해 가지고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요 정도 플렁츄에이트한 변동폭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런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차트를 그냥 땡으로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거의 다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요. 이거 한국은행 들어가면은 요 여섯 번째가 이제 로우 데이터 확보인데 이거 미국 노동통계국도 제가 몇 번 들어가서 확인을 보여드렸죠. 비농업 고용 인구가 뭐 어떻고 몇만 명이 어디에 고용이 되고 헬스케어에 뭐 어떻게 되고 건축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일일이 전 뜯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올라서 뭐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네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도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보면 뭐 16만 명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10만 명대까지는 내려와야 고용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데 이거 그냥 차트만 땡 걸어 놓고 보면은 와 90만 명 취업됐다가 뭐 갑자기 급락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 통계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기에 용이하겠죠. 그냥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급등했다 급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들은 다 출처가 적혀 있고 미국 노동통계국 요게 특히나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우리나라도 다 똑같아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뭐 청와대 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이렇게 뭐 기사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보도자료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에서 주는 보도자료가 또 따로 작성해서 줍니다. 그거 보고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2탄에서는 그 기사들을 골라보는 방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발췌독하는 방법, 뭐 방법에 왕도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신문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어, 제가 아침에 요거 글 쓰고 1년 동안 제가 했거든요, 이거를.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신문 보고 이 영상 두 개 요약해서 글 쓰고 내 사경까지 덧붙여서 올리고 출근합니다, 9시에. 제가 자출제여서 제가 보통 9시 출근했었는데 요거 딱 업로드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드냐면 어떤 작은 성공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매일 아침을 작은 성공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진짜 삶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저 블로그 해가지고 돈 없었어요. 한 10만 원 나왔나? 1년 동안 했는데. 그럼 뭐 블라인드에다 글 올린다고 누가 뭐 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그거 왜 하니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매일매일 신문을 보는 그 루틴을 1년 동안 지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저한테는 그게 작은 성공이었고 1년 동안 지속했을 때 그날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와 내가 1년 동안 진짜 꾸준히 하루도 안 빼놓고 했네가 큰 성공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제 성실성을 입증할 때 저 블로그 주소 불러줄 거예요. 내가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거 맨날 신문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일을 했었다. 저 블로그 주소 하나 내미는 걸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성실하다고. 근데 제가 그때는 1년만 하기로 일단 1년 해볼게. 우리 마누라랑 그 약속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던 거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 루틴에 그 신문 보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진짜 한 10년 동안 경제신문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랑 요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제가 작은 성공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한테 제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예요. 아침마다 요 작은 성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삶에 진짜 삶 전체에 되게 좋게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냥 하루하루 저처럼 이렇게 뭐 글을 올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신문을 봤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인생의 진짜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이 정보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 저는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제 제가 생성을 했었죠. 1년 동안. 뭐 보고서도 많이 썼었고 경제지표도 가지고 제가 보고서 많이 썼었거든요. 보고서도 쓰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사견도 올리고 했던 것도 했으니까 정보를 생성하는 능력까지 했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이제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한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와서 이게 지금 수익 상태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주죠. 저번 주 2일부터 6일까지 했던 거고 다 지수 투자만 한 거예요. 제 거 맞아요. 저 이거 할 때마다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네이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별주를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지수가 되게 크게 올라갈 것 같아서 개별주에 들어가면 재밌을 줄 알고 개별주를 들어갔는데 네이버 들어갔어요, 네이버. 근데 뭐 어제까지는 수익이 잘 났는데 오늘 꼬라지 보니까 오늘은 지수가 약보합이었죠. 근데 제 거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먹은 거 거의 다 토해내고 1%도 안 되는 수익 상태인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역시 종목 고르는 능력은 없고 지수 보는 능력은 있으니까 지수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해서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 이거 왜 보여주냐면 뭐 자랑하려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뭐 내가 이거 해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거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저 진짜 이거 되게 여기서 막 정보도 수집해서 뭐 여러분 막 커뮤니티 가면 글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자기 막 뭐 코스피가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정작 쥐는 돈은 못 벌어. 제가 이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 인증하라고 하면 인증 하나도 안 해. 예. 가장 중요한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돈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부해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저 진짜 지수 투자만 했어요, 요거 다. 심지어 이거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보이시죠, 이거? 이 매수 매도 금액 거의 같잖아요. 이거 뭐 3억 되면 이거 세 사이클 돌린 거고, 이거 네 사이클 돌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공부하면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